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지의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들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김권진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코너 시작되자마자 제가 지금 살짝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펜이 사라졌는데요. 제가 오늘은 손가락으로 좀 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 내에서 누가 펜을 가져갔는지 제가 네. 잡아오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전쟁 타결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신만만한 얘기를 꺼냈어요. 무역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부터 시작하죠. 중국의 고위급 회담. 여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우리에게 존경심을 보이고 있다. 이건 과거와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이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다는 거죠. 스티븐 무니신 미국 재무장관과 오늘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손에 펜이 들려있죠. 마법카드 같은 일이 있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좀 마법카드 같이 올라줄 수 있을까요? 마법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어떤 이슈가 많이 될 것 같냐면요. 해외에 대한 훈풍은 대부분 시장에 반영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반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밸류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돈 벌어들일 거를 가지고 퍼 밸류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10배 언저리까지 이미 도달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10배 언저리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할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신흥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퍼 밸류가 15배, 20배 이상도 받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 바로 신흥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돈 더 많이 벌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갔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수급만 가지고 열심히 주가를 올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수급으로 막 올렸는데, 10배 아래니까 수급 너무 쌌다라고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줬다. 그런데 이제 오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올릴 게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지수보다는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으로 이런 무브가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수년간을 놓고 봤을 때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2월에는요. 그래서 2월에는 조금 더 개별 종목, 코스닥 종목에 좀 더 관심을 올려야 하는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관련 내용을 확인을 받았네요. 첫 번째 전체적인 좀 지수나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개별 종목 이슈에 좀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진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죠. 한진가을 측에서 중장기 비전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행동주의 쪽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것들을 조금 수용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혹은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주주 중시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슈가 전해지자마자요. 미래에셋대우나 대신 등에서 그 수혜주는 대한항공이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오늘 올라가지만 이들의 우선주는 상한가 갔다가 그렇죠. 또 16% 올랐다가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변동은 조금 크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좀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나 바라고 있던 것을 지금 현재 한진칼, 그래 우리도 할게, 투명하게 할게, 우리 배당도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너 일가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가장 컸던 어떻게 보면 한진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하나씩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운송입니다. 모든 육상부터 시작해서 해상 그런 공중 뭐까지 해서 모든 이런 운송업을 다 하는 게 한진이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도 아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업황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오너가 일가의 어떻게 보면 횡포는 아마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친화 정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투명화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은 좀 하방이 좀 견고해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하방이 견고한 게 아니고 상방이 네네. 탄력 있는 거잖아요. 상방이 탄력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숫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숫자가 막 올라갈 만한 이런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슈가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동안 막 내려갔던 이슈는 뭐였다? 결국은 이런 경영진들에 대한 이런 이슈였는데 이것은 조금씩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추가 질문이 있어요. 네네. 오늘 보면 뭐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보통주보다요. 네네. 한진칼 우선주나 뭐 대한항공 네네네. 우선주가 강하잖아요. 더 강하게. 보통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을 더 준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주주 친화책 얘기 나오자마자 이쪽으로 네, 쏠린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건 그런 게. 어때요? 이건 선택지가 될 것 같으세요? 뭐 우선은 최근 들어서 우선주들이 이런 현상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쌍용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쌍용양이가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쌍용양의 본주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쌍용양의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배당에 대한 이슈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선주들이다. 우선주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배당은 더 줄게라는 이런 이슈니까 당연스럽게 이쪽 라인들도 여기에 대한 아마 모멘텀이 아마 좀 받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관심 갖고 사도 돼요? 한진칼 우선주? 지금 라인에서는 좀 변동성이 너무 커 보여서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이미 조금 많이 반영이 됐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좀 집요하게 질문을 드렸었고요. 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언제쯤 이 종목은 나아질까요? 정말 들여다보면 깝깝해요. 카카오가 작년 매출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광고나 뭐 플랫폼, 모든 사업부에서 괜찮은 매출을 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반토막되면서 신사업 마케팅 비용 부담의 영업이익 반토막 소식.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희 계속 듣잖아요. 뭐 돈은 잘 벌었는데 뭐가 쓴 게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서 주가는 그 마의 10만 원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가 최근 8일째 쏟아졌고요. 외국인도 어제는 샀지만 그전엔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 격언 뭐 이렇게 대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나에게 익숙한 종목을 사라. 우리 생활에 많이 보이는 종목을 사라. 네네. 그 부분에선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 쓰고 카카오 택시 타고 카카오 페이지로 만화 보는데 카카오 주식은 안 올라요. 길게 보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사업 마케팅 비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미래 수익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면 더욱더 밝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을 지금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씩 수익화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분명히 지금 라인이 아닐 겁니다. 좀 길게 본다면 분명히 주가는 올라온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좀 많이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슈를 내야 됩니다. 걔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숫자 안 나왔는데 당장 3개월 뒤 안 나올 것 같네 라는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주가 상으로는 팔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제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가 카카오가 우리 이것도 할게 이것도 하고 있는데 택시가 안 돼. 한참 여기 앞에서 국회 앞에서 이런 그 택시 그런 파업 같은 거 계속해서 연결돼 있었던 것 때문에도 카카오 결국 나 그래 안 할게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리는 것. 돈은 수없이 많이 들어갔고 이제 오케이 스타트만 하면 되는데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유 경제는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되는 단계인데 카카오가 이미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미래는 분명히 창대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물음표가 찍힌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가라면 우리가 정말 익숙한 이런 주식 바로 카카오는 정말 우상향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 애매하신데요. 길게 보면 오른다는 게 도대체 뭐 한 3년 후? 아니 2년 후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길게 생각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거. 네. 일단 뭐 단기적인 3개월, 6개월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접근은 좀 미뤄보시길 바랍니다. 두산건설 이야기 오늘 특징주로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앞에 두산 붙은 종목이 오늘 다 떨어집니다. 이유인즉슨 실적들도 부진했지만 그렇죠. 두산건설이 우리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유상증자할 거야. 4천억 정도 유증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산건설이 그러다 보니까 두산건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어쩔 수 없이 유증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 삼성 여러 곳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오늘 급락으로 진행되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작년 내내 사실은 두산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뭐 하는 회사다야? 바로 이 원자력을 하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별로 재미를 못 봤던 이런 주식이었죠. 그런데 어제부터 사실은 두산그룹주들이 다 하락이었습니다. 끝나고 확인이 되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결국은 유상증자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라인에서는 추가적으로 밀릴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은 해보지만 여전히 지금은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라인 어떻게 보면 어제랑 오늘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확인은 하고 가셔야 된다.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악재 반영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매수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은 한동안은 야구 빼고 좋아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도 일단은 야구만 보는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두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류하는 의견을 건네주셨네요. 오늘도 김건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